안녕하세요. 입학처 관리부차장을 맡고 있는 수학교육과 이용학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전년도 2012학년도 정시 모집 결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메모하실 것도 많이 있으시고 아마 지금 현재 급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입학 정보, 특히 이제 정시 모집 관련한 이 정보에서는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이 있고, 특히 뭐 사교육기관 같은 데 가셔서 이제 컨설팅을 해보시면 자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리얼 데이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발표하는 자료들을 좀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예전에 봄 때 이제 대학 설명회 때 가서 받으신 자료들은 평균 데이터거나 아니면 최초 합격자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존해서 정시 모집에 이제 지원하시면 조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정시 모집 이 설명회를 가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가셔서 얻는 정보가 실제로 최종 등록자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 해 데이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한 해에 나타난 이벤트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서 보여주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직접적인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 지원하실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각 대학별로, 그리고 대학 내에서도 모집 단위별로 수능 성적을 어떻게 환산할 거냐 하는 것들이 환산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환산해서 점수화하는지가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점수를 넣고 확인을 해보면 실제 여기에서 얻는 점수는 얼마겠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점수 분포대를 갖다 좀 확인을 직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통계 데이터죠. 전년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점수선에서 합격이 됐고 내 점수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반영하면 적절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직접 비교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건요,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시 경쟁률에 대한 전년도 거예요. 이 전년도 데이터가 남아 있는 거죠. 올해 데이터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나는 지금 올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전년도 데이터로 내가 지원을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년도 학생들하고 지금 올해의 학생들은 점수 분포가 전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걸 통계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무엇을 봐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데이터를 내가 비교를 해서 내가 적정선에 서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미리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들이에요.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몇 명이나 뽑는지, 모집 단위가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적어서 기회가 너무 없을 것 같은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이 어떤 형태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모집 단위의 데이터가 매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년 데이터가 얼마나 심하게 요동치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실 때 좀 더 자세히 보시려고 하시면 몇 년도 데이터를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을 미리 확보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아무도 이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여학생 데이터예요. 사회에 나와 있는, 사교육 시장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은요, 남녀 학생 합쳐놓은 데이터들만 통계 분석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남녀 학생이 성적 분포가 비슷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 후반부에 대해서 거기에 가서 남녀 학생의 분포가 어떻게 다르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내 성적도 알고 각 학교별로 이렇게 그 성적 데이터 파악하는 것들을 돌려보셔서 그 학교에 갔을 때 그 모집단에 갔을 때 내가 몇 점 정도의 점수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테스트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안 해보신 분이 여기 와 계실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해봤는데 문제는 내 그 점수가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에 서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담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적절한 지원 상태가 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그 설명이 다 끝나고 개별 상담하실 때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내가 점수를 받았는데 점수가 굉장히 높아 보여.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받은 점수가 뭐 다른 애들도 다 그만한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점수가 굉장히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상위에 있느냐 하위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랑 같이 경쟁하는 집단 내에서요. 그리고 또 그런 점수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상위냐 하위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애들이 굉장히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합격 모집 인원이 최초 합격자하고 딸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아시겠지만 추가 합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치게 되고요. 그것들이 굉장히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는데 수시 때는 각자 지금 6번의 지원 그 기회가 있어서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시 때는 군별로 딱 한 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시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시 때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자료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이제 현황입니다. 중요한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경쟁률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점수입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경쟁률이란 건 막말로 1대1이 안 되면 그냥 저는 합격한 거죠. 그죠? 특별히 내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쟁률이 1대1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다음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추가 합격이라는 것들도 감안을 해서 왜냐하면 가나다군이 있고 군별로 최소 뭐 2개 정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생기고요. 빠져나가는 인원만큼의 어떤 경쟁률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쟁률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경쟁률 부분은 지금 인문계열 나와 있는데요. 인문계열 보시면 대체로 3대1 내외입니다. 큰 뭐 수시 때처럼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문과학부 같은 경우 3대1 정도 나왔고요. 경영학부 3.3대1, 스크랜튼 학부 같은 경우는 2.8대1입니다.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학부가 스크랜튼 학부인데도 여기도 경쟁률이 이렇게 월등히 높지는 않습니다. 점수대가 워낙 높으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풀이 있지는 않고요. 다음 데이터는 100분위 점수입니다. 우리가 왜 이제 지원하실 때 보시면 표준 점수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도 표준 점수로 해요. 그런데 왜 쓰지도 않는 100분위를 보여드리냐 하면요.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는 통계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전년도 학생하고 올해 학생들이 비교할 때 표준 점수를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표준 점수로는 작년도 표준 점수, 올해 표준 점수는 난이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값들이 갖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완전히 이질 집단이 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흡사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은 100분위예요. 100분위는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줄을 세워서 분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집단의 어떤 성적을 갖느냐,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분위를 저희가 전년도 대비 결과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맨 왼쪽에는 최초 합격 평균 점수가 있고요. 두 번째 칼럼에는 최종 등록자 평균 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칼럼에 있는 게 최종 등록자의 80% 컷이에요.
80% 컷이라는 건 상위부터 아래까지 내려서 80% 정도에 서 있는 애의 점수란 뜻입니다. 보시면은 최종 등록 평균 점수를 보시면 한 384가 눈에 잘 띄는데 그게 이제 96점이죠. 평균 과목당 96점. 그러면 평균 1등급 컷에 걸려 있는 정도의 점수입니다. 그리고 뭐 스크랜튼 학부 같은 경우는 워낙 높으니까 이제 뭐 390점에 가깝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384점을 전후로 해서 그 정도가 약간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80컷에 가면은 조금 점수들이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과학 그 모집 단위별로 보실 때도요.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들 지원하고 싶은 모집 단위들을 보실 때 진동이 심한 데가 있고 진동이 별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보시면은 학과별로 80% 컷을 내려갔는데 별로 값의 차이가 없어요. 최초 합격자나 최종 등록자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데는 내가 마음 먹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큰 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동폭이 있는 데는 상당히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밑단의 값이 굉장히 낮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단의 높은 값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진동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니까 그걸 면밀하게 보시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표준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표준 점수 작년도 점수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작년도 학생들이 받은 그 표준 점수가 아니라 올해 걸로 작년 학생들을 환산을 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올해 지원하는 애들보다는 점수가 조금 낮게 표현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지원했던 애들은 작년도 전형에 맞는 합격자들을 뽑은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되는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최종 등록자 평균 점수입니다. 570 지금 인문과학부는 573, 그다음에 언홍영 같은 경우 574, 그다음에 이제 스크랜튼 학부 같은 경우에 584예요. 근데 지금 언홍영하고 경영학부는요 앞에 거랑 잠깐 말씀을 좀 돌아가서 좀 보면 경영학부랑 언론홍보 영상학부 작년도 100분위 점수 보시면 굉장히 나빠요. 작년도에 대부분의 주요 학교들의 경영학부들이 다 망가졌어요. 뭐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작년도에는 특별히 유난히 경영학부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됐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걸 보고서 올해 지원을 했다가는 작년도 특별하게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걸 보고서 지원했다가는 떨어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내 있는 점수는요 작년도 데이터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재작년도까지 감안해 갖고 조정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도에 들어왔던 학생들의 표준 점수는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점수보다는 조금 더 낮은데 그걸 믿고서 지원을 하라고 권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된 값입니다. 보시면 이제 평균 점수 574 정도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컷도 거기에서 몇 점 정도씩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범대학 인문계열입니다. 사범대 인문계열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그 3대1 내외로 경쟁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인문계열의 다른 그 모집단위 대비 모집 인원수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년에마다 진동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하셔서 보셔야 돼요. 네. 지금은 보이시는 거는 이제 수능 100분위 점수예요. 전년도 학생들의 수능 100분위 점수인데요. 교육학과 382점, 교육공학과도 한 382점, 사회생활과, 국어교육과 이렇게 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교육과는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학과인데 389점 정도 형성되고 있고요. 초등교육과가 워낙 점수가 높기는 합니다. 근데 교육학과나 이제 주요 그 몇몇 과들을 보시면 382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아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 384점 정도 그 내외로 형성이 됐었는데 약간 점수가 더 빠집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 80% 컷을 보시면 이제 얘기가 굉장히 달라져요.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요. 382점 받았던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사회생활과, 국어교육과의 80% 컷에 가서 보시면 점수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이 그 특성들이 비슷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패턴이 이제 많이 심하게 변화가 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표준 점수에서 보시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표준 점수에서는 지금 교육학과 같은 경우 뭐 교육공학과, 사회생활과, 국어교육과 평균 점수에서는 비슷비슷하죠. 아까 그 백분위 점수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1점 정도는 뭐 이렇게 학생들 점수에서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80% 컷에 가니까 진동폭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요. 전년도하고 올해 전형하고 다른 거예요. 전형 요소가. 그래서 진동폭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왔던 그 점수들의 각 과목별 특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동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폭이 안정적으로 되는 모집 단위에는 그 점수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지원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진동폭이 좀 큰 데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감안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도 보시면 이제 3대1 정도에서 이제 그 수리물리과학부를 빼고는 3대1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지원율이 이제 형성되고 있고요. 평균 그 백분위 점수입니다. 백분위 점수도 보시면 이제 360점대 후반, 이제 분자생명과학부나 이제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370점대 이렇게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종 그 백분위 80% 컷도 그 정도에서 이제 점수가 몇 점 정도씩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보시면 이제 표준 점수에서 저희가 분자생명과학부나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 559점 정도로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점수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집 단위도 지금 553 수리물리과학부나 환경식품과학부 같은 경우에 이제 553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80% 컷을 내려가도 점수가 그다지 많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자연 계열은 좀 형성이 되고 있고 그 진동폭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집 단위별로는 해년해마다 진동폭이 있는 모집 단위들이 있어요. 그걸 좀 감안하셔야 돼요.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점수가 굉장히 높았고요.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굉장히 곤두박질을 쳤었어요. 그 전해에는 또 굉장히 높았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진동폭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는 해년해마다 진동폭이 많이 나타나는 모집 단위들은 모집 인원이 작은 단위일수록 그런 진동폭이 커집니다. 모집 인원이 많은 데는 웬만해서는 그런 진동폭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음은 이제 건강과학대학인데요. 건강과학대학은 그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만 가져다가 반영을 하는 그 모집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좀 다른 표현들이 나타나는 모집 단위인데 경쟁률이 6대1을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보기 드문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경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4영역 중에서 3영역을 반영하다 보니까 특별히 왜 시험을 봤는데 한 영역 정도는 조금 성적이 안 좋게 나온 학생들, 굉장히 아쉬운 학생들이 대거 여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영역은 굉장히 좋고 한 영역만 점수가 상대적으로 나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점수가 지금 평균 점수가 290점대입니다. 291점이면 평균 97점이죠. 세 과목의 각각 평균이 97점이에요. 그럼 굉장히 높죠. 그리고 최종 컷 이제 80컷 가서도 점수가 별로 안 떨어져요. 네, 다음은 표준 점수인데요. 표준 점수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죠. 이거는 그냥 참고 그 값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4영역을 다 반영하던 모집 단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평가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학생들만 좀 평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체능 계열인데요. 음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조형예술대 같은 경우도 이제 3대 1을 상회하는 정도, 그다음 체육과학부 같은 경우는 5대 1을 좀 약간 넘는 그런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아마 다른 데서 이런 거 보실 일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거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잘 보시면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수리, 가나, 남학생, 여학생의 1, 2등급에 대한 데이터들이에요. 제가 이제 표준 점수가 이제 그 통계가 나오면 그걸 받아갖고 저희가 이제 따로 산출을 해가지고 요 값들을 갖다 뽑았어요. 보시면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도보다 1등급에서는 약간 늘었지만 2등급에서는 대폭 줄었죠. 남녀 비슷한 정도로 상당히 1등급에서 늘고 2등급에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외국어 영역 보세요. 완전히 진동을 했죠. 1등급에서 그냥 8천여 명이 넘게끔 빠지고 2등급에서 8천여 명이 넘게 다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 가 보시면 여기는 아주 드라마틱해요.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성비 차가 굉장히 나는데요. 남학생 수리 가에 보시면 1등급, 2등급 합치면요. 저게 몇 명이냐면 한 14,000명 넘죠. 14,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여학생은 4,000명도 안 돼요. 10,000명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자연계열 여학생들한테는 재앙이에요. 저 정도 수준이면. 수리가가 정시 때 보시면 수리가의 비중이 자연계열에서 가장 높아요. 남녀공학에 갈 수가 없어요. 저 정도 성적이면. 내가 상대해야 되는 그 상대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들이 10,000명이 넘는 애들이 1, 2등급 수리가를 갖고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경쟁에서 얼마나 열악한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리 나 부분을 보시면 여학생이 작년도 대비 조금 선전을 했어요. 선전을 해서 남학생은 전년도 대비 한 1,000여 명 줄었는데 여학생은 1,000여 명 넘게 늘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이 더 많죠. 이게 인문계열 얘기예요. 수리 나본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제 인문계열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년도 대비 남학생, 여학생이 1, 2등급에 분포하는 학생 수는 줄었어요. 한 1,000여 명 정도 줄었어요. 각각 다 이렇게 그냥 단순합을 해보면요. 근데 단순합을 하는 거는 위험한 데이터긴 하지만 계략적으로 이렇게 감각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약간 줄었다는 얘기는 수시 모집 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 숫자가 조금 더 줄었기 때문에 수시 때 조금 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어요. 더 어려웠어요. 여학생들은 조금 전년도 대비 약간 늘었지만 남학생들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학생도 조금 떨어지고 남학생도 떨어졌는데 남학생 정도가 조금 더 떨어졌어요. 시장에 나와 있는 남학생들이 전년도 대비 좀 더 늘었을 거예요. 그게 인문계열 얘기예요. 자연계열은 보시면 수능 최저 등급 때문에 못 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수리가가 워낙 좋아서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거기에 넘고 다 들어가고 남은 지금 학생들 분포를 보시면 남학생들이 어찌됐든 간에 다는 아니겠지만 만여 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시 모집 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전년도 대비보다도 더 심하게 전년도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자연계열 여학생들한테는 재앙이에요. 점수가 잘 나오기가 힘들고 경쟁을 했을 때 비슷한 성적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하실 때 이 숫자를 갖다가 감안 안 하시고 하시면 작년도하고는 통계 분포에서 남녀 비가 굉장히 차이가 날 테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뽑아 봤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뭐 수능 성적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언어는 어떻게 됐고 외국어는 어떻게 됐는데 그 얘기는 하지만 남녀 학생이 유불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으세요. 저희는 뭐 이 데이터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정확하게 잘 감안하시고 좀 반영을 해서 좀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최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내 성적이 어느 정도냐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건 상대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형 요소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들어왔던 데이터가 올해에 반드시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되는 전형 요소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올해 작년도 데이터들을 올해로 환산해 놓은 데이터들을 감안하셔서 참고치이긴 하지만 80% 컷 정도면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고, 평균치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합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감안하셔서 지금 지원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한 데이터는 이렇게 뭐 표 잠깐 보시고서 되시진 않을 거예요. 이 표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이 자료들만 계속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다른데 뭐 사교육기관에 가셔서 상담을 하셔봐야 그분들은 우리 학교 데이터 1년 내내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깐 비교는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학교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 상담원 선생님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요. 전화 상담도 그렇고 개별 상담도 그렇고 좀 철저히 여러 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원하시는데 도움을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